양지수 상승불 또 강하게 나와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날 특징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혹은 의미 있는 방향을 내는 종목을 오늘 찾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콘텐츠 종목들 전략 채우고 나서 그리고 AS 종목도 저희가 있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콘텐츠 종목들의 강세 확인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꽤나 좋았었죠. 이쪽 전반의 분위기가요. 우영우 이슈도 있었고요. 또 밤사이는 넷플릭스가 실적이 최악은 아니었다. 생각보단 괜찮았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콘텐츠 전반에 좀 훈풍이 돼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좀 북한에서 전략을 세워보고 섹터 전략까지 같이 좀 주세요. 네, 최악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잘 나온 거죠. 그 정도면은. 내가 지금 워낙 또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설마 했는데 잘 나온 실적들이 국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의 종목들, 이제 영상 콘텐츠 쪽이죠. 이 제작사들 쪽에서 강하게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 같습니다. 어차피 리오프닝 시대와 함께 코로나가 또 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수준의 뭐 거리두기나 봉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떤 가입자 수 증가는 좀 제한되고 정체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넷플릭스가 보여줄 부분들은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럼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때 가장 핵심은 어디겠느냐? 양질의 콘텐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이거 누가 잘 만들죠? 코리아.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국의 어떤 대표 주자들은 오히려 계속 또 관심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아마 넷플릭스가 이제 마케팅비나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작사에 대한 이 제작사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제작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줄 때 이게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5월 달로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 구조가 어떤 정액제 쪽으로 바뀌는데 과연 이게 어떤 국내 제작사들한테 도움일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실적 흐름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뭐 보유자분이시라면 끌고 가시겠지만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는 자리다 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또 넷플릭스 실적 끝나고 또 주춤할 때 그때는 또 한번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기회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콘텐츠 주식들 좀 분위기 타고 있는데 매매 전략은 좀 잘 세워봐셔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 체크합니다. 오늘 3.4%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3월 43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옐런 재무장관의 방문이 힘이 돼줬습니다. LG화학도 전기차 소재주예요. 석유화학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어찌 보십니까? 평가 어느 정도 주세요? 네, 일단 유력 인사가 다녀가셨다. 주가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일단 LG화학과 관련된 쪽에서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석유화학 쪽이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확장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고, 더 중요한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의 약간 모회사 느낌? 뭐 이런 쪽이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앨런 의장이 방문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소재에 관련된 쪽의 궁금증들 이런 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에서 거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메이커들이 네. 미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와서 좀 부러운 거죠. 그런데 공급망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기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즉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입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한국이 잘 갖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땐 반도체, 이번에 와서는 2차 전지 업체 쪽으로 방문을 했다는 얘기는 부러운 거죠, 솔직히. 그게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회사들이 다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관심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갑과 을의 관계 쪽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이 미국의 안보만 보면서 거의 뭔가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었게 되면은, 지금은 만약에 공급망 구축을 하는데 우리 안 가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갑이 누굴까요?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만큼 많이 위상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LG화학도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과거 바라보는 것과 위치가 많이 바뀌었다는 쪽의 시각들도 이어지지 않나 싶은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으로 계속 네. 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공유해봤고요. 저희 서현이화라는 종목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7월 13일에 말씀을 주셨고 그날 당일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한 7% 정도 달하는 수익이 나 있는데 서현이와 더 끌고 가실지 궁금해요. 오늘 약보합을 이용해서 보유자 하시라면 더 사도 되는 겁니까? 네, 신고가가 시원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속 또 추세는 맞춰가고 있고 더 어떤 변화가 아직은 단기 추세 안쪽으로만 들어와 있는데 신규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대보다는 약간 좀 흔들렸을 때 또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고 목표가는 유효합니다. 계속 이번 실적 발표 특히 당장 내일 현대차부터 나오죠. 예,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하반기에 실적과 위상은 계속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현이화 AS까지 받아봤고요. 자, 곧장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소한 종목들을 항상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열어봅니다. 금양. 대기업 안 부러운 2차 전지 강자. 어떤 기업인지 첫 시작에 눈을 띄워주시는데요. 포인트 보시면 발포제입니다. 견주한 발포제 업체인데 이게 발포제라는 것에 그 정의 자체도 조금 확실히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어디에 쓰이는지도 정확히 몰라서요. 네, 금양입니다. 김양 아닙니다. 네, 금양이고요. 특히 이 회사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발포제라고 하게 되면 기포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화학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매출이 한 65%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스폰지 아시죠? 네. 스폰지 보면은 푹신푹신한데 그 가운데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푹신푹신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약간 첨가제 느낌?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관련된 쪽의 얘기로 이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자동차 쪽의 내장재 이쪽도 많이 들어가죠. 게다가 또 운동화 푹신푹신하죠. 네. 그리고 또 완구 층간 방음제 벽지 거기다가 인조가죽 단열재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소음이나 아니면 충격을 완화하는데 완충시켜주는. 네. 딱 그 말인데요. 네. 좋으네. 완충. 네. 이게 생각이 안 났네요. 네. 완충제 이쪽에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변화가 계속 또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나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화공약품 중에 하나다라는 게 발포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쓰이는 게 사실 자동차 내장재나 상품 포장재 등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 포인트가 대기업 부럽지 않은 2차 전지 기업이라고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로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는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앞서 발포제 쪽이죠. 네. 이쪽이 잘 끌어나가고 있고 그를 추가로 이어가겠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1분기 같은 경우 발포제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좋고 이걸 캐시카우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먼저 수산화 리튬의 가공 분쇄 쪽으로 사업을 늘렸습니다. 이쪽이 수산화 리튬이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탄산 리튬이 있고 네.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탄산 리튬은 약간 이제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노트북 쪽에 들어가는 약간 작은 쪽,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 중대형 쪽에 들어가는 쪽. 이쪽이라 보니까 니켈과 같이 반응해서 딱 붙어가기 좋은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필수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성장성은 높아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르코늄 첨가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때 또 중요한 첨가제고요. 게다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은 지금 금양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회사와 함께 뭔가 또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것저것 다 하고 있죠. 게다가 또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원통형 관련된 쪽에서 배터리의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170입니다. 즉 작은 거죠. 원통형 좀
약간 건전지보다는 조금 큰 거, 조금이 아니라 좀 약간 더 큰 거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동 공구용 배터리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전동 공구용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 SDI가 틈새 시장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쪽인데 이쪽을 삐집고 가겠다. 연간 기준으로 한 12조 원 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이쪽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하나의 특별한 성과를 내고 나가고 있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원통형 배터리 개발 소식도 있었고요. 2차 전지 사업의 확장 이슈도 부각이 된다라고 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실적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1분기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전해 대비 좀 증가였는데 2분기 실적은 탄탄하게 나올까요? 네, 2분기도 1분기와 비슷한 쪽의 변화가 나올 텐데 지금 당장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연간 실적과 함께 연결됐을 때는 상반기는 괜찮다. 뭐 발표제 가격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2023년 내년부터 실적이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발표제 관련된 실적 중심으로만 한정을 보인다는데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이 한 16% 늘어서 한 2,500억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70억대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나올 매출 자체 확장이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끌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이런 회사들은 매출 확장을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양이 오늘 한 3% 오릅니다만 5,300원의 주가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라인 어떻게 잡아가세요?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잠깐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는데 그러면 한 5,150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매수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다시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서 터치를 할 만한 성장성을 기대한다. 목표가는 1차로는 6,700원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4,700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양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6,700원의 목표 라인 설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역대급 실적과 성장이 기대된다. 첫 번째 포인트 잡아갑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거의 V자 반등을 나타냈어요. 6월에 확 떨어졌다가 7월에 쫙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는 업체인지부터 들어가 보죠. 국내 유일 TMA 국산화 업체. 예. 공부할 게 많네요, 오늘. 항상 좀 어렵습니다. 예, TMI 아니고요. 네, TMA라고 하게 되면은 트리메틸알루미늄,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조할 수 있는 관련된 제조 기술 쪽에 혼자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항상 유일 이런 거는 좀 많이 알아놔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기존의 LED 쪽 이쪽으로 많이 연결됐고요. 게다가 또 석유화학 촉매제 그리고 또 태양광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으로 다 유기 화합을 통해서 들어가는 촉매제로 쓰다 보니까 계속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쪽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런 쪽에서 아마 반도체 쪽이 한 50%가 좀 넘고요. 그리고 태양광 소재 쪽으로 한 18%대, 그리고 또 LED 소재 쪽으로 한 17%대 되다 보니까 약간 IT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높다라는 쪽에서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와 태양광 양쪽의 모멘텀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향 ETMA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성장 기대감. 앞서 두 산업에서 성장 기대감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일단 반도체 업황 그렇게 안 좋은데도 지금 꼭 필요한 쪽의 섹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즉 선장 공정 계속 올라가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쪽이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이번에 좀 약간 억울하게 빠진 측면들도 좀 있고요. 성장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갖고 있고 생산까지 쭉 이어내는 일관 체제가 아무래도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전구체라고 그러죠. 프리커서가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한 상황들로 돼 있는데 그쪽에 DRAM에 들어가고 있는 하이K라고 합니다. 즉 미세 공정에 필요한 이 유전체 이쪽에 대해서는 가장 또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낸드 같은 경우 쪽에서도
제품의 다각화 쪽에 들어갈 때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에 지금 반도체 양이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쪽에서 고도화됐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가 담당하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죠. 이쪽은 태양광 쪽에 네. 들어가는 쪽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태양광용 프리커서 이쪽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계속 앞으로의 성장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주가가 너무 단시간 안에 급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떨치려면 정말 그를 뒷받침해주는 강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였고요. 2분기도 뭐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가져왔죠. 네. 작년에 큰 폭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기반이 돼서 이게 일회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좀 지지부지했겠죠. 근데 이게 시작으로 통해서 저희가 국내 유일의 기술 갖고 있는 부분들이 활용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1분기 괜찮았고 2분기도 연결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업황 때문에 반도체 IT 업황 괜찮을 것이냐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또 확장돼야 될 흐름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올해 매출이 1,200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또한 40% 가까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보여지는 건 316억대, 50% 이상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수치를 봤었을 때는 거의 뭐 50% 이상은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맞는 성장 밸류, 특히 시총이 한 3천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성장 밸류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줘도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과 주가의 변화들을 계속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동안 대표님께서는 조금 안 올랐던 종목에서 살짝 고개 들 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종목은 좀 예외예요. 이 종목이 살짝 고개 들 때 말씀 주시지 너무 늦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할까 말까 하다가 네, 너무 또 이제 좀 낙폭 과대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그쪽은 좀 비껴나갔고요. 네. 제 불차례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 얼마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 한 4,800원대 안쪽까지 들어올 때는 계속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1차로는 한 6,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4,500원대로 보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손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느냐란 기술적인 측면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6,000원, 손절 라인 4,500원 잡아주셨고요. 일단 중장기 성장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 파이가 크게 커진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매 전략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금양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두 종목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